시온님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남자입니다. 전 여친도 동갑입니다. 저희는 친구 소개로 알게 돼서 만난 사이예요. 알고 보니 전 여친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랑 동창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전학을 갔었던 친구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 여친이 어렸지만 저를 좋아했었다고 했고 그로 인해 저도 호감이 생겨 가까워지고 서로 자주 만남을 가지다 보니 결국 사귀게 된 커플입니다. 연애는 2개월 했고 서로의 오해로 인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시호님께 조언을 듣고자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 저희는 정말 문제없이 잘 만났었어요. 전 여친 같은 경우 남자에게 조금 피해의식 같은 게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전 남친들이 바람을 펴서 헤어진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 엄청 예민한 친구였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제가 여사친이라든지 만나러 갈 때 허락을 받을 때 표정도 많이 안 좋고 전 여친이 예민하게 행동해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가 항상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저도 그땐 왜 그랬는지 여사친과 제 친구 이렇게 남자 둘 여자 하나 보던 적이 있었는데 여자가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냥 친구랑만 본다고 했다가 여자친구가 인스타를 보다 제 친구 인스타에서 여자 손이 찍힌 걸 보고 다투게 되었다. 여러분이 여기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뭘 문제로 생각을 하시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은 관계에 대해서 신뢰감도 서로 잃을 거고 해결점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데까지 이해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기준의 문제였던 거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남자친구가 뭔가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것도 좀 너무 구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나가게는 일단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표정 관리도 좀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선 넘게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기분일 테니까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만나라고 해서 일단 만나긴 하는데 여친이 썩 기분 좋게 보내주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존나 보이는 거야. 이렇게 몇 번 좀 허락받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일반인들은 이 거짓말 자체를 물고 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명을 한다거나 일단 회피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을 문제의 초점으로 잡을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보내줬으면 기분 좋게 보내주고 걱정을 하질 말던가 아니면 아예 보내주질 말던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연애를 하면서 새벽 1시 이후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내 허락 없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이성 만나는 거 난 내 남친이라고 생각 못 하겠어 라고 했을 때 이 남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 여태 나는 맨날 이렇게 술 처먹고 늦게 돌아다녔고 여사친도 많은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룰이나 기준에 대해서 강요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랑 연애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서로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것보다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다른 여자랑 히덕거리는 게 좋으면 그게 지금 너한테 행복이라고 느껴지면 그걸 선택하면 돼. 하지만 난 잠깐의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소중한 관계를 깨는 걸 싫어해. 그래서 나는 용납하지 못해. 그럴 거면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너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해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연 보면 기준이 없죠.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싫은데 또 보내주긴 해. 근데 보내주고 걱정은 존나 해.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선 일단 다른 여사친 보러 나와도 눈치가 존나 보이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딱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다투게 됐는데 그러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아무래도 다른 약속 잡을 때 눈치를 더 보게 됐고 결국 여자친구가 말을 꺼냈다고 해요. 당연하죠. 시스템은 그대로고 일단 헤어지기 싫으니까 해결해야 될 일인지 알면서도 밀어놨을 뿐인 거지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신뢰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땡땡아, 그날 이후로 솔직히 너 약속 나갈 때 널 믿는 것도 신뢰감이 떨어져서 힘들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얘기였고, 갑자기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거짓말 했던 건 너무 미안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오해야. 그냥 서로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이야. 라고 설득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나도 그러기 싫은데 그때 그런 거짓말을 왜 했어? 싸우기 싫어서 했던 거다. 미안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여자친구는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고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아니에요.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둘이 헤어지기 싫으니까 지금 관계만 붙잡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지 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데이트할 때마다 여자친구 표정이 많이 좋지 않은 것도 느껴졌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웃기려고 노력해도 웃었다가 제가 재미없냐 물어보면 아 몰라 이러고 짜증내는 일이 늘어나서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부터 권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권태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 파악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권태기의 문제고 여자친구 기분의 문제예요? 기분 풀어주면 해결되는 문제야 이게?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 별 생각 없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뭔가 구도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다 보니까 여자친구 기분을 풀어주려고 광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따위로 행동하면 여자친구는 기분이 더 더러워질 겁니다. 아니 지금 문제는 기분이 문제가 아닌데 엉뚱한 데다 노력을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데이트가 끝난 뒤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니까 여자친구 왈, 너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유가 뭐야? 저번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야? 했더니 잘 모르겠다며, 네가 노력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좋은데 이제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헤어지자고 했고, 그날부로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이 배웠잖아. 근데 이제 배우지 않다 보면 저렇게 괴상한 광대짓을 하다가 내력이 떨어져서 차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뭔 맨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만 판단 내리다 보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좋은 거 알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맨날 이런 상담하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 스스로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저 남자처럼 이제 광대짓이나 하고 있었으면 이게 얼마나 나 스스로 끔찍한 일이야.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정도에 너무 힘들어서 재배업체에 상담을 받았고, 재배업체에선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면서 길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었습니다. 내용을 첨부해드리자면, 땡땡아 잘 지내고 있지? 벌써 봄이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 좋았던 추억도 정말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네. 뭐라 추억팔이를 하고 있어?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내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난 아직도 너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때 일은 정말 오해였다는 거 알아주었으면 해. 난 요즘 직장도 새로 알아보고 있고 스스로 점점 발전도 하고 있고. 그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너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답장했고, 내 남자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만나지 않고 마음이 안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참. 제가 상담하는데 제가 꼭 저한테 상담받으라고는 안 해요. 꼭 나한테 상담받을 필요가 없잖아. 강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것도 좋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장문의 카톡을 보낸다? 이런 업체랑은 상담받지 마세요. 이게 자꾸 여러분 오해라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해가 아니에요. 이게 대체 왜 오해라는 거야? 마음이 있었든 말든 몰래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난 거 맞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왜 오해라는 거야? 사람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심지어 범죄자들도 사정이 있어. 아기 때부터 다 각자의 사연이 있다니까? 그러면 범죄 저질렀는데 사연이 있으니까 불쌍하고 오해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일어난 일이 없어지는 거냐고. 본인이 하는 행동이 지금 그거랑 되게 유사해요. 되게 유아틱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정에서 법정의 문제야. 형량 적게 받으려고 영악하게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지만 이건 법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서로 신뢰감의 문제잖아. 응?
저 당시 내담자님은 무슨 오해라고 개소리를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기준을 가졌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이 여자가 만약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기준 필요 없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면 그냥 깔끔하게 물러섰어야 돼요. 그래, 내가 걔한테 마음이 있어서 몰래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지겠어 하고 물러나셨으면, 제가 감히 예측건데 99% 이상 이 여자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붙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지려는 행동 태도가 중요한 거지, 무슨 오해라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과하게 책임감을 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최소한 내가 이끌어가는 중요한 테두리에 있는 관계라면 책임지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이끌어가는 입장이라면 착하고 좋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내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어서 밀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아니 근데 이런 등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랑 어떻게 상식적으로 만나냐고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고 100년애를 생각해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은 하나도 없고 광대지신을 하고 오해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남자를 뭘 믿고 만나냐고. 안 그래요? 남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칭찬 같아? 내가 전교에서 공부 1등을 하게 되면 전교 2등, 3등한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좋은 사람 맞아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교 꼴등을 해야겠네? 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집 치킨집이 잘 돼가지고 옆에 치킨집이 잘 돼가다 망해가. 그럼 뭐 일부러 치킨을 나는 덜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 옆집에다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뭐 기부라도 해야 돼요? 아, 그럼 나 믿고 사는 내 아내랑 처자식은 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뭐 옆집에서 좋은 사람이란 소린 들을 수 있겠지. 우리 집은 다 굶어 뒤져가는데 좋은 사람 들으려고 다 퍼다 주고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착하고 좋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본인을 인정해 주는 게 좋을 뿐인 거겠지. 응?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그게 착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응? 이래놓고 아쉬운 소리 하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지랄 떠면서 눈에 훤히 보이잖아. 왜 그런 등신짓을 하고 남 탓을 하냔 말이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오해는 뭐가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사냐고. 응? 그리고 나서 친구가 저한테 억지로 카톡을 보내자고 자꾸 설득했고, 이거 봐봐. 친구가 억지로 카톡을 보내자고 자꾸 설득을 했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나도 노력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잘 살기 바란다. 라고 보내서 전 여친이 저를 차단했고, 제가 전 여친에게 다시 오해라고 전화로 말한 상황. 그래서 친구랑도 관계가 안 좋아졌다. 참, 아이고 화상아. 이제 친구 탓하는 거야? 이 친구가 갑자기 본인한테 억지로 쳐들어와가지고 핸드폰 뺏어서 카톡이라도 보냈어요? 그럼 뭐 뺏길 때까지 본인은 뭐 했대? 아니 진짜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얼마나 이 친구한테 본인이 상담을 받았다는 거야. 맨날 징징거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맨날 상담 받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내 친구가 망가져가는 모습 보기도 싫고 나도 스트레스를 존나 받으니까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이겠지. 뭘 억지로 연락을 했대. 이것도 오해래.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멀쩡한 친구 인간 같기까지 말아먹지 말고 본인 멘탈 케어부터 잘해. 맨날 변명만 하고 남 탓만 하고 비겁하게 오해라고 맨날 해명만 해대고 이거 자기 인생 스스로 진짜 초라하게 만드는 거야. 진짜 더 할 말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이거는 좀 시간 지나고 연락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 좀 망쳐놔요. 해명을 좀 그만하라고. 해명할 게 없으니까 이건. 자기 여자친구가 맨날 바람피는 남자만 만나서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피해의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여자라면 그럴수록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여야 저 여자가 본인을 믿고 따르지. 허구한 날 여자친구 기분이나 풀어주려고 여자친구야 많이 화났어? 이런 등신 같은 행동을 하지 않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나. 응? 저 여자는 이런 남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현타가 온 거야. 진짜 저 업체에서 보낸 장문의 카톡 보고 제가 만약에 저 여자친구였잖아요. 현타 존나 왔을 것 같아. 그렇잖아. 뭐 주변에 이런 애들만 꼬여하고 현타 존나 올 것 같다고. 내가 문제인가? 현타 올 것 같아. 자기는 뭐 다른 남자랑 다를 줄 알았나 봐. 진짜 정신 차리세요.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